예, 반갑습니다. 조기훈 마스터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자녀의 학습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가 1840년에 재미있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필수 영양소 중에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것을 채소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면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고 다른 것은 완벽하더라도 식물은 그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도 이 채소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지난 23일 정도에 제가 이제 신문에 칼럼으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6개의 학습 요소, 지난번 시간에 아마 이야기한 것들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의사소통은 학습에 점점 더 중요한 조건이 될 겁니다.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한국의 유학생들이 사실은 상당수가 중도 포기하고 유급 등의 심각한 문제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또는 기분 나쁠 때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다면 10점입니다. 전혀 그렇지 못한다면 1점이 되겠죠. 중간이면 5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고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역지사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극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과 내용을 읽다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 반복해서 읽어보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개는 이해가 된다. 정말 그러면 10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중간 정도면 5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 역시 대부분 아이들이 즉석식품, 예를 들면 라면이겠죠. 또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거죠. 편식에 빠져 있습니다. 좋지 않은 자세로 공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건강 탓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알까요? 잘 모릅니다. 1대1로 학습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며칠 앞두고 체력 문제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기억이 있니?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이제 찾아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식습관, 잘못된 자세 등이 문제라는 점을 깨우쳐 주는 거죠. 나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하루 종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은 충분합니다 라고 한다면 10점이죠. 그러나 체력이 늘 부족합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 1점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가끔 느낄 때도 있어요. 5점이겠죠. 자, 그러면 목적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의식, 하는 일마다 이유를 나는 찾을 수 있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렇다면 10점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확히 없다면 1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마다 정확한 목표 갖고 흔들지 않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의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부의식이란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는 잘 물어봅니다. 철수야, 너는 왜 공부하니? 너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면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1단계, 엄마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하죠. 이 경우가 1점이에요.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려고요. 취업해서 잘 살려고요. 이게 5점입니다. 요 점수가 가장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점수가 높은 점수일까요? 내 꿈을 위해서죠. 내가 성공해서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죠. 뭐가 나와요? 기여죠. 이렇게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높은 에너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공부의 이유는요, 공부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데 같은 시간에 단어를 외워도 공부하는 이유가 강한 에너지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은요,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외웁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의 이유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무의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에 거와.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와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늘 부정적인 것이 떠오르는가? 또는 긍정적인 것이 주로 떠오르는가? 자녀의 말과 생각, 감정, 신념의 부정적인 정도가 점수입니다. 모두가 부정이면 1점, 모두가 긍정인 아이는 10점, 반반이라면 5점이 되겠죠.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 감정, 신념에서 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죠. 그런 생각, 감정, 신념에 있죠. 그렇습니다. 자, 자기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 자기조절 능력은 게임, PC방, 닌텐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중독 요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놀고 싶은 충동 때문에 자기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 당황하는 일이 전혀 없는 편이다. 그렇다면 10점이겠죠. 늘 그래요. 1점이죠. 뭐 반반이에요. 5점이 되겠네요. 자, 공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적인 성공은 자녀가 좋은 공부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3개월, 6개월, 1년을 지속한다면, 이것이 지속된다면 성공이죠. 자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루 전 예습과, 그러니까 내일 국영수 가사가 들었다면 오늘 국영수 가사를 예습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 후에 복습, 말씀드렸죠. 수업 직전 5분, 수업 직후 5분 이렇게 공부하는 것, 그리고 수업 후에 복습하는 것 등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며 가끔 이런 일을 거르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그러면 10점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센터에 한 6개월 이상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예습을 안 하면 오늘 수업이 없었어요. 예습을 안 하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습관이 된 거죠. 반대는 1점, 중간은 5점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도 매우 중요하죠.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공부하지 않는 아이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공부에 방해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이런 상황 등을 부모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방과 내 방과 학교는 공부하기에 최고의 환경으로 마련되어 있고 나는 가족과 친구,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다. 그렇다면 10점입니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점이 되겠죠. 중간은 5점입니다. 자, 두 번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영수 가사, 과목별 학습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둘러싼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듈들을 한 1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